조선 왕조가 도읍지로 정한 한양은 최고의 명당입니다.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풍수지리를 아주 중요시해 조선 최고의 길지로 한양을 선택했죠. 경복궁기로 주산인 북악산과 한양의 주산인 북한산이 든든히 받쳐주고 좌우로는 좌청룡인 낙산과 우백호인 일왕산이 호위하고 있죠. 또 남산이 안산, 관악산이 조산으로 궁궐이 위치한 헬의 생기를 보존해주는 등 전형적인 맹당 구조입니다. 또 멀리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그 너머로 관악산, 청계산, 광교산, 수리산 등의 산들이 청청히 펼쳐져 배산 임소의 명당 입지임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성의 정남쪽에 위치한 관악산입니다. 화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한양을 도읍지로 정할 때 무학대사가 관악산의 화기로 인해 궁궐이 불탈 수도 있다고 예언했다는데 실제 200여 년 뒤인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타죠. 관악산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처럼 화기가 강할까요? 정상과 능선에는 마치 불꽃처럼 생긴 바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능선을 따라 거대한 불꽃들이 치솟아 경복궁 쪽을 보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계곡에 물이 적습니다. 대부분 비가 내릴 때만 물이 흐르는 건천들이죠. 관악산의 광한 화기 탓으로 생각할 만하죠. 신화격인 관악산이 해발 632m로 주산인 북악산보다 2배 가까이 높고 강한 화기까지 품고 있으니 이런 곳 신화가 주군에 반기를 드는 하극상의 행국이라고도 볼 수 있죠. 특히 풍수적으로 볼 때 관악산의 주요 봉우리인 삼성산이 강한 호랑이의 기운을 품고 있는데요. 태종 7년 때 이 기운을 억누르기 위해 삼성산 자락의 호암산 아래에 호랑이를 누른다는 뜻의 호압사를 창건합니다. 관악산의 불같은 기운이 마음에 거슬렸던 것이죠. 이처럼 조선 왕실은 관악산의 강한 화기를 풍수지리와 음양오행 측면에서 억누르기 위한 다양한 비책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관악산 화기를 막기 위해 광화문 좌우에 햇대상을 세운 것은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햇대상은 대원군이 임진왜란 때 불탄 경복궁을 중건할 때 세운 것이죠. 그럼 조선 건국 초기에는 어떤 방책들을 사용했을까요? 우선 도성의 정남쪽에 있는 관악산을 가리도록 광화문과 관악산을 잇는 일직선상에 남대문을 지어 관악산이 살짝 가려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남대문 이름을 숭례문으로 짓죠. 여기서 한자리에는 음양오행으로 불화를 의미하고 숭자 또한 불을 형상화한 문자입니다. 그리고 숭례문 간판을 세로로 세워 불을 뜻하는 두 글자 숭과 례가 합쳐져 불타오를 염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관악산의 화기에 대항할 맞불 작전을 펼친 것이죠. 불에는 불, 즉 산불이 나면 맞불로 맞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남대문 앞에 남지라는 연못도 만들었죠. 일제강점기 때 남지터에 건물을 짓던 중 용의 머리를 한 정동거북이 발견됐는데요. 그 속에서 불화를 가운데 두고 사방에 물 숫자 24개를 그린 종이가 발견됐습니다. 이는 물이 불을 에워싼 행상으로 관악산의 화기를 억누르기 위한 처방으로 보입니다. 또 관악산의 화기가 경복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광화문 앞에 나지막한 흙 언덕인 황토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광화문 사거리 동화면세점 부근이죠. 흙은 화생토의 음양오행 원리에 의해 화기운을 뺏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관악산의 화기를 막기 위해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죠. 그래도 관악산의 화기에 숭례문과 환토현의 방어선이 무너질 것에 대비해 경복궁에도 방책을 마련했습니다. 수극화로 곧바로 화기를 제압하기 위해 물을 활용하죠. 그런데 경복궁에는 물이 부족해 북악산의 물을 끌어들여 경복궁 옆에 작은 연못을 만듭니다. 이를 태종 때 대규모로 확장해 지금의 규모로 확대합니다. 지금의 경회루가 있는 곳이죠. 관악산 화기를 막기 위한 이 같은 방책에도 불구하고 경복궁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합니다. 특히 중종 때는 동궁 일대가 불에 타 장경망후 소생으로 훗날 인종이 되는 세자가 급히 피신하는 사태도 발생합니다. 이를 두고 당시 문종왕후가 자신의 아들인
계군대군을 왕을 시키려고 세자를 죽이려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나돌았죠. 이후 임진왜란 때 계목궁이 완전히 불타는데 이는 선조가 한밤중에 몰래 주랭랑 친 것에 분노한 백성들이 불을 지른 때문이죠. 신학격인 관악산이 호랑이 기운에 강한 화기까지 머금어 하극상의 위험성을 염려했었는데 백성들이 경복궁에 불을 질렀으니 어쩌면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한 셈이죠. 훗날 대원군은 불탄 채 폐허로 남아있던 경복궁을 중건할 때 가장 신경 쓴 부분이 관악산의 화기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곳곳에 그 노력들이 엿보입니다. 먼저 잘 알려진 대로 광화문 양쪽에 해태성을 세우죠. 그리고 서쪽으로 냈던 경회루 수로를 관악산 쪽인 남쪽으로 바꿨습니다. 경회루 건물은 역학의 원리에 기초해 화기를 억제하기 위한 공간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경회루 중건에 앞서 공간 구조에 대해 적은 경회루 전도에는 경회루가 불을 억제하기 위해 육육궁의 주역 원리에 따라 지어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육은 원래 8개에서 큰 물을 의미하는데 경회루를 구성하고 있는 공간과 구조 부재의 개수 등이 육궁의 원리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또 연못 속에는 용 2마리를 청동으로 만들어 넣었는데 물과 불을 다스리는 용이 물을 끊임없이 생성해 불을 제압하려는 간절한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또 남쪽으로 낸 경회루 수로를 활용해 물기를 경복궁 앞으로 끌어내 근정전과 광화문 사이에 수로를 만들어 화기를 누르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 수로는 성밖과 왕의 영역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예보의 공격을 막는 측면도 있죠. 이처럼 관악산의 광한 화기에 노출된 경복궁을 보호하기 위한 조선 왕조의 노력은 눈물겹습니다. 물론 알려진 이들 방책 외에 밝혀지지 않은 풍수지리 및 음양오행적 대비책들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관점에서는 비과학적 처방들이지만 그 당시에서는 효험이 있는 비책으로 통했겠죠. 아무튼 경복궁의 터가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긴 하지만 한편으론 너무 기가 강하다고 합니다. 드세다란 뜻이죠.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전궁인 경복궁이 어느 정도 완성된 뒤에도 상당 기간 옮기지 않고 창덕궁에 그대로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리의 기운이 너무 강할 경우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자기 중심적 독단적으로 흐르기 쉽다고도 합니다. 이전에 대통령들이 7인척 문제로 손해를 겪자 청와대 터가 좋지 않은 탓이라는 말들이 나오기도 했죠.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 왕조가 무너지고 대통령제가 된 현대에 와서는 관악산의 화기는 불이 아니라 정치를 잘못하는 권력 핵심부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분노를 사그러들게 하려면 또 어떤 비책을 세워야 할까요?